근데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 노동자들이 노조민주화 투쟁을 하고 사회민주화 투쟁을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자주 통일운동으로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거 희한해요. 노조민주화, 사회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은 반드시 자주통일운동으로 발전한다. 이게 법칙이에요. 한번 볼까요? 해방 후에 아까 전평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군이 들어왔어요. 미군이 들어갔고 남쪽에서만 선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남과 북이 하나로 합쳐가지고 선거를 해야지 남쪽에서만 선거를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38선이 굳어지고 분단이 고착되고 까딱 잘못하면 이제 전쟁이 날 텐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반대하면서 4번의 총파업을 하는 거예요. 46년 9월 총파업, 47년 3월 총파업, 48년 27 구국투쟁, 50 총파업, 5월 10일 날이 선거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냥 파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4번을 파업을 합니다. 아니 일본 놈들이 쫓겨가고 이래가지고 우리 노동자들은 좋은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 미군이 딱 들어와가지고 38선을 딱 굵고 그 다음에 이승만을 내세워갖고 남쪽에서만 선거를 해갖고 자기의 대리 정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민중이 자주통일 투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19 때도 4.19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승만 정권, 자유당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어요. 뭐 지금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촛불 혁명을 해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등장한 거랑 비슷한 거죠. 그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은 윤보선, 수상은 장미연, 집권당은 민주당. 그래가지고 이제 야 혁명에 성공을 했다. 하고 우리 노동자들은 신나게 막 노동조합을 만들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민주당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대모금지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악법이냐, 황당하네 이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우리 조국이 허리가 잘려서 그렇구나. 이거 분단 때문에 그렇다. 이놈의 분단 때문에 사회민주화가 반밖에 안 된다. 사회민주화를 하려고 그러면 국가보안법에서 빨개 이라고 잡아가고 노조민주화도 반밖에 안 된다. 노조민주화로 하려고 그러면 대모금지법 해갖고 탄압을 하고 아니 우리가 혁명으로 정부를 세웠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서 이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구호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래가지고 저기 그 두타 있는 그 동대문 있잖아요. 거기 운동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5만 명이 모여서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저거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박정희를 앞세워갖고 5.16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6월 항쟁 때도 똑같았어요. 6월 항쟁을 해가지고 이제 뭐예요? 그전에는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았는데 이제 국민이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대통령이 누가 됐어요? 노태우가 됐네? 좀 있다 보니까 또 김영삼이 된 거야. 노동법이 이게 처리가 안 돼. 아니 우리가 항쟁까지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런 거죠. 이것도 분단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통일을 하자 이런 거죠. 남북은 하나, 만나자 60, 판문점에서. 또 판문점으로 가는 거예요. 막 가다가 이제 경찰이 막으니까 들어놓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주통일운동, 반미자주운동을 하는 거예요.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6.15 공동선언을 했잖아요. 제1항 남북의 모든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제2항 남쪽에서는 연합제를 하자 그러고 북에서는 연방제를 하자는데 이걸 잘 버무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통일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자. 이게 이제 6.15 공동선언이에요. 근데 이렇게 6.15 공동선언하고 이제 정부, 장차관들은 뻔질나게 남과 북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국민들은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민간 교류가 안 돼. 아니 자기네들은 맨날 만나면서 왜 우리더러 못하게 하냐 이런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이것을 누가 뚫어내냐. 민주노총이 뚫어냅니다. 이때부터는 2000년대 들어와서는 자주통일운동의 주역이 노동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통일운동 이러면 주로 이제 학생들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자들이 주역에 나선 거죠. 금강산에서 남북 노동자들이 최초로 토론회를 딱 하는 거예요. 민주노총이 뚫어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농민도 가고 여성도 가고 종교인도 가고 2005년도가 되면 저 상암 경기장에서 우리 노동자 조합원들 2만 명, 시민들 해갖고 7만 명이 모여서 이제 민족 자주 통일 대회를 딱 여는 거예요. 남과 북이. 지금 봐도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이제 노동자 민중이 노조 민주화, 사회 민주화를 넘어서 자주 통일 운동으로 반미 자주화 운동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그 노동자 민중이 이렇게 투쟁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키워온 이렇게 이런 역사를 보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엄청난 이런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이제 우리 민중들은 과거의 식민지 노예가 아니에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이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동자 민중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노동자 민중의 눈으로 이렇게 밖을 딱 보면 뭐가 보이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 질서. 이게 이제 눈에 싹 들어오는 거죠. 이 지구촌에 이게 세계 질서가 있는데 이 세계 질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미국이 만들었어요. 신이 만든 게 아니에요.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의 세계화가 만들어 놓은 세계 질서입니다. 미국식 세계화,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화가 지금 5개의 중대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요. 전쟁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 공황의 세계화, 예속의 세계화, 재난의 세계화. 이런 중대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전쟁의 세계화가 뭐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37번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2천만 명이 죽어요. 뭐 한국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베트남 전쟁, IT 전쟁 뭐 이렇게 손으로 셀 수가 없어요. 9.11 테러 이후만 해도 뭐 이라크 쳐들어가고 아프가니스탄 쳐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저기 뭐 리비아, 시리아,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막 내전이 일어나요. 한반도에서는 이제 핵 대결 이러고 얼마 전에 뭐 베네수엘라 가가지고 뭐 쿠데타 일으키려고 막 이랬잖아요. 1995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미국의 제재 때문에 이라크의 아동들이 56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것이 세계화의 참상입니다. 전쟁의 세계화. 공황의 세계화는 뭐냐? 미국식 세계화가 만들어진 이후에 경제공황이 10년에 한 번씩 터지는 거예요. 80년대에는 남미의 외채위기, 90년대에는 동아시아의 외환위기. 그때 우리도 IMF가 터져갖고 완전 골로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2008년도가 되니까 금융위기가 터지고 2015년도에 유럽의 재정위기. 아주 뭐 그리스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이래가지고 이제 경제공황이 또 오고 있어요. 10년에 한 번씩 터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도 또 무슨 경제공황이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무슨 식량공황, 식량대란 이런 게 이제 올 수도 있는 거죠. 잊을만 하면 오는 겁니다. 이것이 공황이 세계화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곤의 세계화는 1대 99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체 세계 인류의 1%가 전 세계 재산의 50%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의 10%가 9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90%의 인구가 10%를 가지고 나눠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10대 90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은 1대 99라 그래요.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이 온다. 그 다음에 무슨 비대면을 한다. 코로나 이후에. 뭐 이렇게 되면은 0.1대 99.9의 사회가 오는 거예요. 빈곤의 재앙이 닥치고 있는 거죠. 우리 뭐 영화에서 보듯이 지하도 뭐 하수구에서는 노동자 민중이 살고, 지상의 맑은 공기는 자본가들이 마시면서 살고, 이런 빈곤의 재앙이 오고 있는 거예요. 빈곤의 세계가 됐다. 이런 거죠. 예속의 세계화는 뭐냐? 그냥 뭐 이라크, 뭐 아프가니스탄 막 쳐들어가잖아요. 미국가 말을 안 들으면 막 제재를 해. 이런 거죠. 우리 한국 보세요. 방위비 분담금 6조 원을 내라. 남북이 뭘 하려고 그러면은 한미 워킹그룹에 승인을 받고 해라. 군사분 계선 왔다 갔다 하려면은 유엔사에 허락을 받아라. 야, 성주에 사드 좀 배치하자. 그리고 비용은 너네가 내라. 우리 전략자산 비싼 거 좀 사가. 완전 호구예요. 예속이잖아요. 예속이 세계화됐다. 이런 거. 미국식 세계화가 만들어진 세계 질서에는 이제 전쟁의 세계화, 공황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 예술의 세계화. 이게 옛날에 이렇게 4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재난의 세계화가 이제 새로 생긴 거죠. 예, 말씀해 보세요. 재난의 세계화는 어떤 뜻이에요? 재난의 세계화. 요즘 보면 막 홍수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막 산불이 나요. 그리고 뭐 온난화가 왔다 이래가지고
북극곰이 막 죽어나가고. 이게 이제 재난이죠. 그리고 막 전염병이 창궐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래가지고. 그럼 이제 이 재난의 세계화가 이제 왜 생겼냐. 원래 이렇게 자연의 세계에만 있었던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자꾸 이제 자연에 침투를 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니까 이렇게 동물에게만 숙주를 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조류, 낙타, 박쥐 여기에 붙어서 살고 있었는데 이게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을 숙주를 해서 옮겨 붙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인수 공동 감염이라 그래요.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린다 이런 거죠. 그런데 동물과 달리 인간은 면역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자연 세계에만 있던 그런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한테 옮겨 붙는 거. 이게 이제 전염병이 퍼지는 거다 이런 거죠. 이런 걸 이제 재난의 세계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공공 의료를 줄이잖아요. 홍준표 뭐 진주의료 돈 안 된다 이래갖고 없애버리잖아요. 인력을 줄이고 침상도 줄이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저 이탈리아에서는 공공의료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집단 사망을 하고 이런 이제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재난이 세계화됐다 이런 거죠. 이런 5가지 기저질환이 한반도에 다 있잖아요. 전쟁의 세계화. 우리 지금 전쟁 상태잖아요. 그리고 핵대결을 하고. 빈곤의 세계화. 이건 무슨 헬조선 1대 99의 헬조선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공황의 세계화. 뭐 잊을만 하면 경제위기가 한 번씩 들이닥치잖아요. 그 다음에 예속의 세계화. 뭐 대한민국은 뭐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다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미국이 망해버렸어요. 주인이 망하면 노예가 해방되는 거잖아요. 미국이 망하고 있다. 미국이 어떻게 망하냐. 저희 뉴욕의 경찰청에 한 시민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여기 브리클린인데, 이거 시체가 썩는 냄새 때문에 미치겠다. 이거 빨리 와서 좀 해결 좀 해라. 그래갖고 이제 경찰들이 간 거예요. 그런데 트럭에 시체들이 가득가득 실려가지고 막 길거리에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 썩는 냄새가 그냥 막 퍼지는 거예요. 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는데 이게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럭에다 놓고 길 한복판에 놨는데 시체 썩는 냄새가 막 퍼지는 거죠. 세계 최대의 도시라고 하고 있는 미국의 뉴욕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코스트코라고 그 대형마트 있죠? 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딱 미국 시민이 가봤더니 한 사람한테 고기를 3덩이밖에 안 판대. 그럼 왜 이런 일이 있냐?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야 돼요. 1년에 한 120kg. 한 사람당 한 4kg 이렇게 먹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70kg 먹으면 돼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기가 없어. 왜 그렇게 됐냐? 이 고기를 도살하고 분류하고 이러는 공장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5,000명이 확진이 되고 20명이 죽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고기를 못 먹어. 근데 축산 농장에서는 이제 이 가축들이 막 남아나. 그러니까 막 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게 미국의 모습이다. 푸드뱅크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음식을 달라고 이렇게 차들이 서 있는 겁니다. 뭐 점심 줍니다. 이런 게 이제 푸드뱅크잖아요. 저걸 드론으로 찍었는데 펜실베니아의 피츠버그라고 있는 거기에 있는 이제 푸드뱅크예요. 저 차량이 100만 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가 타갔냐? 800대가 타갔어요. 음식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죠. 미국에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각 주마다 이렇게 푸드뱅크라는 게 있어요. 그 평소에도. 거기에 이제 평소에는 한 100명씩 가서 이제 줄을 서가지고 이제 음식을 타 먹는데요.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 900명이 가는 거예요. 10배가 늘어났다 이거죠. 음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게 미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동이 터지는 거예요. 그 백인 경찰이 그 폴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을 무릎으로 누르잖아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대요, 동네에서. 근데 무릎으로 눌러요. I can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다. 이런 데도 눌러요. 그래갖고 죽여. 죽었는데도 계속 누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이 분노해가지고 인종차별을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제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폭동이지만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냐.
미국이 막 경제 봉쇄를 했잖아요. 아예 도시에서 이동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폭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미국의 민낯이다. 이런.